이제 정말 드디어 연준이 종료 선언을 해버렸죠. 무려 3년 반 만에 양적 긴축을 끝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제 투자 시장으로의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말 그대로 돈 폭탄이 터지는 구간이 오는 거잖아요. 에브리 랠리, 투자 자산 시장 전체 랠리가 다시 스타트될 수 있다. 그것도 그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죠. 물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죠. 12월 1일 딱 시작하자마자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 포함해서 메이저 알트코인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밀리고 있습니다. 비트도 5%가 넘게 빠졌지만 지금 리플 XRP는 어떻습니까? 무려 7% 이상이 빠져버렸죠. 다만 이제는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연준의 양적 긴축이 종료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준은 2022년 이후로 시장에 풀려있던 국채를 계속 흡수하면서 또 돈을 새로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유 자산을 줄여가며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걸 막아왔죠. 그런데 이제 달러를 쥐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가 양적 긴축 종료 쪽으로 완전히 그것도 공식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지금 월가 쪽에서도 연말 글로벌 증시랑 가상자산 시장이 산타 랠리를 탈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돈이 더 풀릴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겠죠.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현재 코인베이스가 보유하고 있던 XRP 물량을 전략적으로 매도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전체 보유량이 10억 개였는데 지금은 3,200만 개 수준으로 거의 90% 이상 XRP 물량이 사라진 셈이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정말로 리플 XRP를 긴급하게 전량 처분해버린 거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XRP 물량들이 알고 보면 블랙록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월가에서는 XRP를 사실상 싹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내피셜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금융 분석가들이 월가의 움직임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기관 매집을 위한 조직적인 행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의 CEO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뉴욕 멜론은행이 XRP를 3달러 미만 구간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블랙록과 JP모건도 아주 조용하게 XRP를 계속 모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 블랙스완 캐피탈 CEO가 이런 월가의 움직임을 한번 폭로를 했었고요. 그리고 월가의 움직임,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초반부터 또 어떤 뉴스가 하나 터졌었죠?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부 거래에 100% 리플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이게 그냥 인터넷 찌라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려 폭스 비즈니스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 폭스 비즈니스 기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부 거래의 100%를 리플로 처리하고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떤 곳입니까? 리플랩스의 공식 파트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XRP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XRP를 최대한 싸게 사들이기 위해 XRP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런 월가와 기관들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코인베이스에서는 XRP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XRP 보유량을 보시면요, 3,200만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콜드 월렛 주소도 이제 2개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2025년 9월 기준으로 딱 3,200만 개만 남겨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코인베이스가 어떤 거래소입니까? 전 세계에서 XRP를 가장 활발하게 거래하는 거래소 중 하나이고요. 미국 기준으로도 또 글로벌 기준으로도 손꼽히는 최대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코인베이스의 XRP 물량이 고작 3,200만 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로 환산하면 겨우 1억 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말이죠. 그것도 XRP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게 터지는 거래소 중 한 곳에서 XRP 준비금이 1억 원어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10억 개나 됐던 물량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코인베이스의 XRP 보유량은요, 애초에는 10억 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3,200만 개 XRP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줄어든 거냐고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코인베이스 XRP 콜드 월렛 규모가 28억 8천만 달러, 하나로 치면은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는데 거기에서 무려 96% 이상이 줄어든 수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코인베이스가 전략적으로 매도에 나섰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간 물량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는 거죠. 월가에서 XRP를 싹쓸이 중이라고 했던 시점이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대형 기관들이 XRP를 축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시기와 딱 맞물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상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시기가 너무 절묘하게 겹친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인베이스의 XRP 보유량이 거의 70%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시장에 던져진 매도 물량이 아니라 기관 수탁 계좌 쪽으로 자금이 옮겨간 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은 2022년 이후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2025년 9월달 얘기입니다. 2025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코인베이스가 그 2025년 9월에 XRP 콜드월렛 주소를 52개에서 단 2개로 확 줄여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기준 코인베이스 XRP 보유 물량이 10억 개에서 3,200만 개로 확 줄어든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블랙록의 움직임이 코인베이스 XRP 보유량 감소와 연결돼 있다. 줄어든 XRP 물량이 블랙록 계좌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2025년 9월에 또 어떤 일이 터졌느냐. 코인베이스가 블랙록 측에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흐름이 XRP랑 아주 강하게 엮여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블랙록은 이미 2024년부터 코인베이스와 함께 자산 토크나 투자 펀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자산 토크나 투자 펀드를 제대로 굴리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실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즉, 현물을 실제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BUIDL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는데, 지금 이 BUIDL이 뭔지 아시겠죠? 리플랩스의 공식 발표 내용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블랙록의 BUIDL이 뭐를 하느냐? 블랙록의 BUIDL이 XRP 레저의 RLUSD의 플래그십 통합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그런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로부터 XRP 물량을 2025년 9월에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똑같이 2025년 9월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같은 9월에 블랙록이 플래그십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네 BUIDL을 RLUSD에 통합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블랙록의 행보들을 쭉 이어서 보면 결국 XRP ETF를 안 낼 수가 없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XRP를 월가가 싹스 중이라는 이 스토리에 블랙록도 굉장히 강하게 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 멜론은행도 당연히 연결돼 있지만 블랙록 역시 아주 강하게 물려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로는 어떤 부분이 확인됩니까?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USDC의 넷플로우 자금 흐름이에요. 이 자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로 XRP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용히 XRP를 주워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월가 쪽에서 비축 작업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폭등 장세가 찾아온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월가가 아주 강하게 비축 중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온전히 분석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유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민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